그 내란이냐 통치행위냐 그 PPT 좀 올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통치행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통치행위다 그러면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국민들이 듣기에는 혹은 또 그 전에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이제 용법으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국가 최고 지도자의 통치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 중에 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좀 곤란한 네. 그런 종류의 행위들이 있지 않느냐 네. 하는 이제 그런 강학상의 개념으로 통치행위가 이제 설정이 되고, 다만 그에 대해서 그러면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모두 제외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도 또 일정한 행위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지금은 그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뭐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뭐 통치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 할아버지라도 법률을 넘어선 통치행위는 없어요. 그건 독재자들이 자기가 법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온 건데 그 옛날 얘기죠. 지금 어디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통치행위의 주체가 결국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떤 법을 결정을 했어요. 그게 불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만약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통치행위로 인정이 돼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이 네, 절차에 따라서 법을 지켰는데 그게 위헌이 됐다. 여러 가지 의도상 법을 지켜서 했지만 위헌으로 판결받았다. 그러면 그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입법행위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법의 내란죄와 효력은 정지되지만 내란죄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과 법률이나 민주적 절차 내에서의 정치행정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위헌 위법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논란들은 좀 중단돼야 된다.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금융실명제 이거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죠. 남북 정상회담 이거 반국가 단체 수기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12.12나 5.18은 명백하게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통치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국가를 위해서 아무리 뭐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이나 통치행위냐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절차적인 뭐 위헌 위법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좀 냉정하고 엄정하게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통치행위 논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